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제법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좀 많이 시원해졌죠, 그죠? 태풍이 지나가고 또 태풍이 또 온다네요.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주 심리 이제 적성에 대해서 앞에 이제 큰 틀에서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시간으로 법학 계열의 사주 심리 적성은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사주 심리를 가진 사람이 법학 계열에 맞느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법학 계열은 그야말로 우리 법이죠. 법을 공부해가지고 학문은 법이라는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되는 거죠, 그죠? 법조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우리도 보통 법조인이라고 그러고죠. 왜냐면 이제 그야말로 딱 좁은 놈이 법조인이죠. 크게 보면 경찰, 그 다음에 각종 뭐 감사, 감찰하는 이런 부분, 이런 업무도 해당됩니다. 이 심리 적성 성향이 같은 성향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수사 분야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세무 같은 것도 같은 경우도 단순히 세금을 걷어들이는 행정 업무를 하면은 그렇지만은 어떤 뭐 세무 감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일을 행할 때는 이쪽 사주 심리 적성이 같은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대별로 크게 보면은 법조인이 판사가 있고, 그다음 검사, 그다음 경찰도, 그래서 검경이라고 그러거든요. 검찰도 같은 경찰도 경찰 수사 분야지.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쪽이라 보면 돼요. 치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변호사는 이제 피고인을 이제 대리해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어떤 방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학자도 있겠죠, 그죠? 법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학자, 교수제 일종의. 물론 이거는 뭐 법조인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근데 보면 이 학자는 그냥 학교 교수, 선생인 거지, 가르치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맨 첫 번째, 이제 판사를 한번 보세요, 판사. 판사의 가장 키포인트, 키워드는 공정, 공평, 뭐, 이런 쪽인데,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의 각각 주장을 듣고, 가운데에서 그거를,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어떤 판결을 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판사의 상징이 보면은 이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거죠. 그죠?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검사의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어떤 변호사의 저울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에는 피고인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판사는 어느 쪽도 기울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한 판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성향이 필요하냐면은 법학이란 자체가 공부를 우선 해야 되니까, 그지? 그 공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있는데 그 공부는 정인이라는 공부, 정인, 인성이라는 공부가 우리 사주 심리에서 인성이라는 게 내 공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부가 정인 공부예요. 그러니까 정자, 발을 정자죠, 이제. 그러니까 발을 정자라는 건 뭐예요? 어느 쪽 마찬가지 한쪽이 치우지 않고 공평한 어떤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으로 어떤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고 굉장히 공평한 공부. 그래서 우선 정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학이라는 게 결국은 공평한, 공정한 어떤 그제 공부죠, 그죠?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정관. 이 정관도 마찬가지. 정관은 그 올바른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규율, 규칙,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어떤 틀에 박힌 그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성분. 이게 정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법관도 보면 이게 모자를 쓰고 있죠, 그죠? 그 모자가 그 정관 모자예요, 정관. 규율에서, 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죠, 그죠? 그 법이 그 틀을 정해놓은 거죠, 그죠? 어떤 틀, 어떤 규율, 한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정관적인 요소가 또 필요해요. 이거는 직업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선 직업적인 걸 떠나서 어떤 성향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제가 또 약간 필요해요. 이 정제도 마찬가지로 정제도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이성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정밀하고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제성도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결정 판단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감을 이용한다 보셔도 돼요. 안입이 설신이 육감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개인의 어떤 육감, 직감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오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촉감. 그러니까 이 오감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야 되죠. 자기 육감을 가지고 직감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판사는 뭐예요? 전부 정의. 딱 발을 정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판사는 성격이 정말로 치밀하고 꼼꼼하고, 또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융통성이 전혀 없고, 이런 식이 아주 보수적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떨어지죠. 실제 판사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죠. 어느 한쪽에 기울어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판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인, 정관, 정제가 잘 나와 사주에 잘 나와 있는 사람이 판사가 그러니까 올바른 판사가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판사도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사가 있어요. 여기 뭐가 부족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검사, 그 다음에 경찰인데, 검사나 경찰,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은 주 키워드가 뭐예요?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는 뭐예요?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불법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죠, 그지? 정의예요. 그런 성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한 성분이 있어야 검사나 검찰이나 경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의. 마찬가지로 일단 법조인이 되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공부는 역시 정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처신 공부를 하면 안 되고 똑바른 공부, 그지? 보수적인 공부, 그러니까 법률 공부죠, 그지? 우리 법률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든지 바로 잡든지 또 좀 심한 말로 하면 뭐 때려잡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 식신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식신이 있든지 상관이 있든지 두 개 다 있든지 이 두 개 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주에 칠살이라는 게 이제 평관이라는 건데 사주에서 이제 칠살작용을 하는 평관인데 이 평관이라는 것은 칠살이라는 것은 이건 나쁜 의미로 이제 살 그지? 어떤 불법. 여기에서는 칠살은 평관은 불법을 얘기해요. 불법. 어떤 피고인이 지르는 불법. 그러니까 관은 관인데 똑바른 관이 아니고 평관이니까 관을 벗어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이 평관 칠살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서 이 식신이
칠살을 이제 제압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식신 제살이라고 그러는데, 살을 제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나쁜 것을 이 식신이라는 수단이 칼이죠. 이 식신 상관이 칼이거든요. 칼, 수단. 그러니까 금사나 경찰이 쥐고 있는 칼이에요, 이게. 이 칼로 칠살이라는 나쁜 인자를 이렇게 도리내는 거예요. 이렇게 쳐내는 거죠, 그죠? 그게 식신 제살이에요. 근데 상관도 마찬가지예요. 상관을 가지고도 이 칠살을 얼마든지 칠 수 있거든요. 좀 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은 성분은 식신은 아주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친다고 보시면 되고, 상관은 약간은 급박하는 것도 있어요. 급박. 물론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칠살을 치지만은 여기는 액션도 강하고, 그 옛날 이 수사관들 보면은, 검사들 보면 이런 상관형도 있죠. 그죠? 쉽게 말해서 두드리 패는 거예요. 옛날에는 두드리 패가지고 이 칠살을 제압을 했죠. 그죠? 어떤 폭력의 무력으로. 지금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그래서 좌우지간 이렇게 검사나 경찰이나 경찰 중에서 특히 수사관들은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으로 칠살, 나쁜 인자, 나쁜 놈, 흉악한 놈, 이런 어떤 살을 제거하는 그런 게 사주에 잘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검찰계통이나 경찰계통, 내지 여기 나와 있는 감사, 감찰, 수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 부분에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행정직 공무원 중에서도 보면은 이쪽에 감찰, 수사 보면은 이런 쪽에 업무를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그죠? 우리가 세무공무원도 그런 쪽이 있고, 감사원도 있고, 군대도 보면 우리 헌병, 그지? 그죠? 요즘 헌병이라고 요즘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쪽, 그지? 법무관이라 그래. 군 법무관도 있고, 헌병도 있고, 그런 쪽이죠. 요새는 군 경찰이라고 그러던가? 하여튼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게 다 같은 부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으로 세 번째는 이제 변호사. 변호사는 어떤 피고인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변론을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같은 법정이지만은 완전히 성향이 다릅니다. 판사하고 검사도 성격이 다르죠, 보니까. 그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똑같이 맨 공부는 정인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제 올바른 공부, 법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은 이 공부를, 올바른 공부를, 정의로운 공부를 해야 이 판사가 또 그거를, 변호사가, 그 공부, 자기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가지고 변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지? 한쪽으로 치우친 공부를 해가지고는 변론이 안 되겠죠. 그지? 근데 이 변호사는 다른 법조인과 다르게 이 비겁이 같이 있어줘야 좋아요. 비겁이라는 것은 뭐예요? 나하고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나한테 사건의 어떤 변론을 의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나하고 동질이에요. 나하고 같은 비급 성향, 비계나 급제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그 변론을 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 동질성이라는 인자가 성향이 이 비급이라는 거예요. 비견, 급제라는 거거든요. 이게 있어야 좋아요. 이게 있어야 별로 그 변호 선임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한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관살로부터 이제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근데 이 변론 의뢰인을, 그죠? 관살은 뭐예요? 관은 정관, 그 다음에 나를 억압하는 쪽이죠. 나를 올갈매라는 쪽이죠. 그쪽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 여기도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야 돼요.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이게 식신 상관이, 그쪽을 변론하고, 그쪽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쪽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관, 살. 마찬가지. 이 변호사도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이 관살에 대항을 해가지고 이거를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요게 금사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지만은 금사하고 좀 달라요. 여기서 금사의 이 칠살은 나쁜 행위를 한 그 나쁜 놈을 막아낸다는 의미가 있고, 이 변호사는 여기서 관살은 뭐예요? 이건 법이에요, 법. 법 내지 이 관은 판사에, 그러니까 판사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고, 또 살은 뭐예요? 이 살은 또 검사의 공격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살은, 그러니까 변호인 입장, 변론은 의뢰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검사가 살이에요, 살. 자기를 죽이려는 살이죠, 그죠? 이 살을 이 변호사가 막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검경에는 이 살하고 이 살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르죠, 그죠? 이 관도 마찬가지예요. 관도 여기는 판사도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변호사는 판검사로부터의 공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물론 판사에 직접 공격을 하지 않지만은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관, 변호사도 판사도 대항을 해가지고 방어를 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 볼 수 있어요. 다양한 최고의 어떤 능력이 발휘돼야 되겠다, 그죠? 공부도 개인 공부를 해가지고 비견급제도 있고, 비견급제가 있다는 것은 자기 힘이 있다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도 좋아야 된다는 게, 식신과 상관, 무기도 잘 갖추고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이게 식신상관이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쪽이거든요. 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주에 관살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막아내는 쪽.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골고루 다 갖춰져야 되네, 변호사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변호사는 판사, 검사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유명한 변호사가 되겠죠, 그죠? 또 이 비급이 많으면 같은 변호사끼리 많이 몰려 있으니까 주로 이제 법무, 법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쪽으로 해당도 되겠다, 그지? 비급이 많은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이게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있죠, 그지? 다음은 네 번째는 이제 학자. 학자가 있는데, 학자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 법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판사, 검사, 변호사로 안 나가고, 이제 학생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냥 법학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법학을 공부하는 건 똑같이 이제 정인 공부를 해가지고는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식신상관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신상관이라는 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능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정인과 식신상관은 이렇게는 꼭 이 법학 교수뿐 아니고 모든 가르치는 선생은 다 해당돼요. 교사도 뭐 초, 중고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에 이런 걸 통틀어서 같은 공통적인 인자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자는 그러니까 꼭 이 이제 법학 교수는 반드시 법학을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이 사람은 다른 공부를 했어도 맹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학 계열의 이제 사주 심리에 맞는 적성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같이 이렇게 대별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많은 사주 심리 이런 것들이 십성에서 이런 것들이 서로 사주에서 이제 잘 조화를 이루고 잘 이렇게 조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그냥 들쭉날쭉 깨지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러한 성분이 다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성분이 서로 잘 이렇게 구조가 잘 짜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새 이게 판사, 검사, 변호사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죠? 학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 뭐 상위 거의 한 1% 정도 해당돼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죠? 이야기들이니까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가 이러한
사주 10승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주 구조가 잘 짜여져 가지고 그릇이 그 성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주 10승의 심리로 본 거예요. 물론 또 다른 측면에서 판사, 검사, 법조인 또 보는 것도 있어요. 이제 있는 그거는 여기서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 그죠? 그거는 뭐 또 다른 뭐 신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물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등등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주 심리적 성 중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이스가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떤 심리니까, 전생에서 가지고 온 심리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사주 심리 적성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첫 번째 시간으로 법학 계열에 맞는 사주 심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이쪽 계통의 자녀를 키우실 분이라든지 이쪽 계통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쪽 계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자, 오늘도 잘 들으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